심리학자가 되기 전에 나는 수학 교사였다. 첫 주부터 수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습득 능력과 이해가 빨랐다. 하지만 성적표가 나왔을 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수업 시간에 두각을 나타냈던 학생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반면 고전했던 학생들 중 다수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해 못한 내용을 몇 번이나 다시 보았고 점심시간에 답을 설명해달라며 찾아오기도 했다. 그들의 노력은 성적으로 나타났다. 그 후 몇 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재능보다는 노력이 성취를 좌우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결국 그 수수께끼를 파헤쳐보기 위해 교직을 떠났다. 이후 성공의 심리학을 연구했고 재계, 예술계, 의학계, 법조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그릿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릿은 지속적인 열정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이다. 그릿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릿은 얼마든지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1. 최상위 목표를 세워라. 투수 톰 시버의 프로야구 선수 시절 유일한 목표는 날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공을 던지는 것이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전부 피칭을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일광화상을 입으면 공을 못 던지므로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난로에 장작을 넣을 때는 왼손을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의 생활이 우울할 것만 같지만 톰 시버는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나는 공을 던질 때 행복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톰 시버는 이런 생활을 어떻게 20년 동안 계속했을까? 그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하위 목표와 중간 목표, 최상위 목표다. 예를 들어 톰 시버가 장작을 넣을 때 왼손을 사용하는 건 하위 목표다. 이것은 오른손을 보호한다는 중간 목표 때문에 중요하다. 왜 왼손으로 장작을 넣는가? 오른손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다. 왜 오른손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훌륭한 투수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답변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최상위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 그릿이 강한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최상위 목표를 유지하면서 모든 하위 목표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한다. 장애물에 가로막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릿이 강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하위 목표를 세운다. 그때도 최상위 목표는 반드시 고수한다. 자아 성찰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그것들이 최상위 목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명확하게만 해도 그릿은 발전한다. 2. 이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하라. 인지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비결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전문가들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더 오래 연습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연습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의식적인 연습을 수천,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의식적인 연습이란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로디는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고 난 다음에는 1분 14초, 그 다음에는 1분 13초로 계속 자신의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빨리 피드백을 받고 싶어 했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는 반복해서 연습했다. 부족함이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말이다. 그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일 때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온다. 3. 자신을 땡땡 해주는 사람을 찾아라.
심리학자들은 끊임없는 지지와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각각 2가지 피드백을 적어 돌려준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A그룹. 이 비평들은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야. B그룹. 내게 거는 기대가 커. 그래서 제시하는 비평이야. 그 결과 A그룹은 40%만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했고 B그룹은 80%가 보고서를 수정해 제출했다. 이는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내가 그릿을 길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KIPP 스쿨 교사들의 지침을 따르면 된다. 현재 미국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7만 명이 KIPP 스쿨에 다닌다. KIPP 스쿨의 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는 교사들의 지도 덕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KIPP 스쿨 교사들은 교육기관의 작은 수첩 하나를 받는다. 거기에는 인생이란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며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표현들이 쓰여 있다. 참 잘했어. 더 개선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결과가 안 좋았네. 어떻게 하면 나을지 이야기해보자. 어려운 거야. 아직 못한다고 해서 상심할 거 없어. 말로도 그릿을 키워줄 수 있다. 거기에다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IQ도, 재능도, 환경도 아니다.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열정과 끈기다. 성공을 결정짓는 진짜 열쇠는 무엇인가? 그릿.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